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신인균의 항공전사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피소드 2. 오늘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작전명 소프트 멜로디 작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시설인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했던 작전명 오페라 폭격 작전을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시리아 핵시설 폭격하러 가는 작전명 소프트 멜로디 2008년에 있었던 작전입니다. 이 작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신인균 군사TV 구독해 주십시오. 자, 작전명 소프트 멜로디, 이스라엘의 시리아 핵시설 제거 작전입니다. 자, 시리아의 아주 깊숙한 영토 내에 북한과 합작으로 핵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폭격합니다. 왜냐? 이 핵무기의 목표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국가였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자, 어떻게 해서 이 작전이 진행되었고, 어떤 전술로 작전을 수행했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폭격에 비해서 왜 이렇게 이 작전은 알려진 바가 사실은 거의 없죠. 왜 거의 없는지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자력 시설 이름은 알키바르입니다. 오시라크는 굉장히 유명한데 알키바르 거의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알키바르 핵시설 폭격하러 갑니다. 자, 시리아에 미친 북한의 핵 확산 마수입니다. 시리아하고 북한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군사 교류 많이 해왔었죠. 자, 그래서 일단 2001년도에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시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북한과 시리아의 무기 거래 논의 중에 핵무기 개발 협의를 했다라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게 2001년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은 시리아 그리고 북한의 이 핵 커넥션을 의심하면서 주시하고 첩보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 2006년도입니다. 시리아 관리가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모사드가 여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리아 관리의 런던 호텔 예약을 확인하고 호텔에 잠입한 후에 그 시리아 관리의 노트북 컴퓨터에다가 스파이웨어를 설치합니다. 그리고는 해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을 쫙 다 봤더니 거기에 알키바르 핵시설의 설계도, 그리고 건설 모습, 그리고 북한의 개발자 사진,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겁니다. 즉 북한이 시리아 완전히 내륙에 있는 알키바르 핵시설을 북한이 도와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핵시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찰팀을 투입합니다. 2007년도인데요. 이스라엘의 최정예 사이렛 메드칼, 우리로 치면 특전사죠. 이 정찰팀 12명이 들어가서 헬기 2대로 의심시설에 침투하고 거기에 있는 토양의 표본을 확보해서 귀환합니다. 그랬더니 그 토양의 표본을 검사해봤더니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알키바르의 모종의 시설은 핵시설이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 문제의 알키바르 핵 의심 시설은 어떻게 생겼냐? 유프라테스 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냉각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냉각수 공급 배출을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한다는 말이죠. 자, 지금 이 파란색 지붕의 이 건물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양 사방이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 이렇게 해서 그 중간에 있는 아주 조그만 평지, 여기 골짜기 사이에 있는 오목하게 패인 곳에 있는 일종의 시설입니다. 생긴 것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봤더니 가로 세로 길이가 47m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봤더니 가로 세로 길이가 40m였던 겁니다. 그래서 크기나 정사각형의 이 구조나 이 모든 것이 북한의 핵시설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토양을 분석해 봤더니 방사능이 검출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버려진 유적 또는 폐허 이런 걸 가장하기 위해서 뭐 쓰레기 또 폐건물, 폐건축 자재 이런 걸 막 주변에 흩어놓고 또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속이기 위해서 이 주변에 방공시설 그러니까 레이더나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걸 하나도 갖다 놓지 않은 거예요. 중요 군사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그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방공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변에는 방공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쓰레기 더미 뭐 그냥 그런 공장이야. 라고 할 만한 의심을 풀기 위해서 주변을 이렇게 은폐 그리고 가장해 놓은 겁니다. 자, 이 시설을 확인했어요. 자, 이 시설은 시리아 북부 지방에서도 동부 끝쪽 그 이라크 국경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알키바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데이 에조르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알키바르 시설입니다. 이제 이게 북한과 커넥션이 있는 핵시설이에요. 이거 이제 때려야 되는 겁니다. 자, 백인 독트린. 지난 에피소드 1에서 오페라 작전할 때 백인 이스라엘 총리가 예방적 선제 타격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인 독트린은 예방적 선제 타격이다. 그리고 미국이 반대해도 우리 목숨을 위해서 우리는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쭉 알고는 계속 이제 미국에게 어필을 합니다. 때려라, 저거 제거해라, 라고 계속 이제 이해 여름부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지도부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 부시 대통령 반대합니다. No. 그리고 게이츠 국방부 장관 반대합니다.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 반대합니다. 딕 체니 부통령만 찬성합니다. 이 폭격에 체니만 찬성하고 부시 대통령,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 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격을 안 하기로 합니다. 왜냐? 이때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시리아하고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9월 1일 날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합니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우리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시리아 공습을 실시하겠다 라고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틀 후 9월 3일 날 시리아의 타르투스 항구에 북한의 화물선이 입항을 합니다. 시리아 타르투스 항 지금 러시아가 군항으로 쓰고 있는 항구죠. 뭐 시리아에서 아주 큰 항구인데 러시아의 구축함, 상륙함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타르투스 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타르투스 항에 북한 화물선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1700톤의 시멘트를 내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게 전부 다가 시멘트가 아니고 저 바로 알키바르 핵시설에 들어가는 자재, 원료 이런 핵 물질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 화물선이 들어온 이틀 후에 이제 긴급 강요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참모총장, 총리,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강요회의를 하는데 이거 도저히 그냥 이제는 봐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날 오후 결국 이 강요회의 끝에 폭격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07년 9월 5일 폭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도 그날 밤에 폭격해버립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사항이 있어야죠. 야, 시리아 방공망은 어떻게 돼 있냐? 라고 보니까 아주 너무나 고밀도, 진짜 북한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밀집된 방공망이었어요. 이란, 요즘 이란, 이런 이야기 많이 한 이란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고밀도 밀집 방공망이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SA5, 이게 이제 S200이죠. 이게 5개 포대가 있는데 수도 다마스쿠스 지역에 2개 포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정거리 250km짜리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북한에는 이게 2개 있어요. 그리고 SA2 지대공 미사일 37개 포대가 있는데 다마스쿠스 주변에 10개 포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35에서 55km 되는 중거리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북한에는 한 42개가 있는데 여기에도 그 비슷한 37개 포대가 있어요. 그리고 SA3 이게 39개 포대가 있고 다마스쿠스 주변에는 8개 포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5에서 22km짜리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이건 북한에 지금 뭐 한 11개 포대 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SA-6 이거 25km짜리 미사일인데 이게 50개 포대가 있어요. 그리고 수도 다마스쿠스 근방에는 28개 포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말이죠. 북한에는 이 SA-6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이 SA-3가 여기는 지금 39개 포대가 있는데 북한은 전역에 11개 포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SA-5 사정거리 250km짜리 이 장거리 미사일이 여기는 5개 포대가 있는데 북한은 2개 포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보다 훨씬 더 조밀한 방공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혹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은 평양이다, 북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중동 지역 방공망 한번 쭉 이렇게 보면 북한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밀 밀집도를 따지면 시리아가 정말 세계 최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너무 방공 미사일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빨간색 큰 원이 SA-5입니다. 250km짜리 큰 원 5개를 이렇게 막 동심원을 막 그어놨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빨간색 원, 이게 이제 이 작은 빨간색 원, 이런 것들이 SA-2예요. 북한에도 42개 있는 그 SA-2 이런 것들이고, 그 아래에 이제 노란색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정말 겹쳐도 이렇게 많이 겹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황당한 것이 시리아 영토가 이렇게 조금 사각형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중해 연안 그리고 이스라엘 입구 이쪽에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터키, 옆에 있는 이라크, 요르단 이런 지역은 관심도 없는 겁니다. 절대로 시리아를 침공하지 않는다. 아니 SA-5가 한 5개 정도 있으면은 이 중간 지역에도 하나 해가지고 이라크나 터키, 요르단 이런 거 하나 조금 한번 살펴볼 만한데 이 지역 하나도 없고 오직 이스라엘이 때리러 들어오는 것만 방어하는, 그래서 이 남부 지역, 즉 이스라엘하고의 접경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때리는 이 지중해 지역 이런 쪽에만 그냥 잔뜩 갖다 놓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조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알키바르는 바로 여기입니다. 방공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역에 해놓은 겁니다. 왜냐? 방공망이 하나도 없는데 핵시설이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핵시설이 있으면 누가 생각해도 이 조밀한 잔뜩 원이 있는 이 속에 있을 텐데, 아니요, 아무것도 지대공 미사일이 하나도 없는 이 지역에 그 핵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안 하겠죠. 당연히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이제 등잔 밑이 높다 또는 정말 허를 찌른다 하는 그런 전술로 아무것도 없는 이 지역에다가 핵시설을 만든 겁니다. 의심을 피해가려고. 그런데 들켜버렸죠. 그러면은 시리아의 전투기는 어떨까요? 시리아 전투기 역시 북한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일단 미그 29 SMT, 이 미그 29가 20대 이상이 있습니다. 이 미그 29 SMT는 2000년대 이후에 러시아가 미그 29를 최신 개량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기름 그 연료통도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항속거리도 크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최신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미그가 독자적으로 살아내야 되니까 뭐 수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호의 27이 워낙 지금 성공하고 막 수출하니까 미그도 살기 위해서 이 자기들의 미그 29 베이스가 훌륭하니까 이것을 첨단 4세대 전투기로 완전히 이제 개량해서 만든 게 미그 29 SMT 버전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나온 겁니다. 이거를 20대 이상을 샀어요. 있죠. 그리고는 이제 과거 냉전시대 때 산 건데 미그 25R 이게 40대 이상이 있어요. 이 미그 25R은 그거도 여길 게 아닙니까? 과거에 이제 뭐 SR-71 이런 것들 거의 뭐 우주에서 성층권에서 작전하는 이런 것들 요격하기 위해서 소련이 만든 건데 썩어도 준칠하고 어쨌든 미그 25 이게 지금 40대 이상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40대밖에 없는 미그 23 역시 뭐 냉전시대 때 구입한 거죠. 미그 23이 여기는 80대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잔뜩 있는 미그 21 역시 여기도 잔뜩 있어요. 80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그 21, 미그 23 이런 건 그렇다 치고 미그 25 40대 이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그 29 SMT 20대 이상 이게 있는 겁니다. 미그 29 SMT 이건 뭐 F-16이라 하더라도 일단 조우하면은 필승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이긴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겁니다. 북한 어떻습니까? 우리 F-16한테 이길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기는 F-16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그-29 SMT, 저기에는 장거리 능동 유도 미사일인 에더, 그리고 단거리 열추적 중에서 최고 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처,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제공 전투기입니다.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방공망 북한보다 훨씬 조밀하죠. 전투기 전력 북한보다 훨씬 훌륭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뚫고 들어가서 오늘 오후에 결정했는데 오늘 밤에 지금 폭격하러 가는 겁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타격 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떻게 하냐? F-15I, 이거 이제 미국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이스라엘화 한 거죠. 그래서 F-15I, 썬더, 천둥이죠. 이거 4대. 그리고 F-16I, 수파, 스톰, 폭풍이죠. 이거 4대. 그래서 총 8대의 전투기가 갑니다. 지난 오페라 작전 때는 F-16 8대, 그리고 이게 이제 폭격을 하고 이 F-16을 엄호하는 F-15가 6대, 이렇게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F-15I 4대, F-16I 4대, 이렇게 해서 8대가 들어가는데 엄호기는 없어요. 그냥 각각이 다 공대공 무장 미사일 2발 장착하고, 그리고 2000파운드 폭탄 2발씩 장착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각자가 다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엄호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이번에는. 자, 이 F-16I는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블락 50 버전을 컨포멀 탱크, 즉 외부 연료 탱크를 더 장착을 해가지고 훨씬 더 강화시킨 거고, 이 2인승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이 등짝에 전자전 퍼드가 있습니다. 전자전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스스로 전자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이 F-16I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무장은 어떻게 하냐? 야, 고밀도 대공망 은밀 침투 계획 해야 되니까 일단 침투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가져가고, 그리고 전자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전자전 하자. 그리고 무장은 어떻게 하냐? 2000파운드급의 화력이 필요하다. 왜? 깨 부숴야 되니까. 그런데 기상이나 돌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2000파운드도 종류대로 다 가져가자. 왜?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거라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2000파운드 무장을 3종류를 장착을 합니다. F-15들은 2대는 GBU-15 2000파운드 폭탄을 장착을 하고, 2대는 GBU-27 2000파운드 폭탄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F-16 4대는 GBU-31 이 벙커버스터 2000파운드 폭탄을 장착합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이 GBU-15는 데이터 링크와 그 TV 시커에 의한 광학 유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렌즈를 통해서 보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가장 정확하죠. 근데 데이터 링크가 안 된다든지 갑자기 이게 고장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GBU-27을 또 가져갑니다. 이것은 레이저 유도 폭탄입니다. 레이저 유도가 잘 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정확하죠. 딱 그 레이저를 향해서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레이저 유도 폭탄입니다. 그런데 또 이건 이제 또 F-15 2대가 또 이 GBU-27을 또 장착을 해요. 그런데 구름이 끼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레이저가 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꽝이죠. 그러면 안 된다. 또 그리고 이 GBU-15와 GBU-27이 외부에 있는 시설들을 박살을 내면 그 지하에 또 뭔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지하까지도 완전히 박살 내자. 그래서 F-16들은 GBU-31, 그러니까 BLU-109라는 탄두에다가 JDAM 키트를 장착한 이 GBU-31 벙커버스터죠. 강화 콘크리트 1.8m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할 수 있는 2000파운드 폭탄인 이 GBU-31을 각각 2발씩을 장착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 구름이 끼어있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는 성공하겠지 해가지고 3종류의 2000파운드 폭탄을 각각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F-15만 다 가면 되지, F-15가 제일 좋은데. 그런데 이 F-16이 여기에 등짝에 전자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F-15, F-16 또 뭐가 낫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또 이게 안 되면 이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종, 무장 모든 것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그 바리에이션을 다 사용해가지고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되고 또 이 무장이 안 되면 저거라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격을 합니다. 그날 낮에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그날 밤 10시 30분에 출격합니다. 2007년 9월 5일 밤 10시 30분 바로 이스라엘 시간입니다. 출격입니다. 라몬 데이비드 기지에서 F-16I 4대가 출격합니다. 자, 이 상태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컨포멀 탱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날개에 300갤런짜리 보조 연료 탱크 하나씩 양쪽에 있고 동체 밑에 370갤런짜리 보조 연료 탱크 이렇게 해서 보조 연료 탱크 어마어마하게 달고 컨포멀 탱크는 450갤런입니다. 그러니까 450갤런이면 1687리터예요. 오시라급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하러 갈 때는 컨포멀 탱크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300갤런 2개, 370갤런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450갤런 컨포멀 탱크를 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000파운드 2발 GBU-31 딱 장착하고 날개 끝단에다가 암람 공대공 미사일 장착하고 지금 출격하는 겁니다. 또 자, F-15는 하체림 기지에서 출격합니다. 역시 이 F-15는 이제 타겟팅 포드, 랜턴이죠. 이 랜턴 포드를 장착을 합니다. 왜냐? 레이저 유도하고 해줘야 되니까 랜턴 포드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역시 공대공 무장, 암람, 또 사이드와인드 9X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보여드렸던 GBU-15, GBU-27 이런 것들을 각각 장착하고 출격합니다. 이때가 9월 5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오퍼레이션 소프트 멜로디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갈 때 작전을 할 때 작전 명령서가 조종사들에게 하달됩니다. 자, 조종사들 이걸 다 듣고 다 숙지해라. 첫째, 자, 이것은 이스라엘 공군 참모총장이 조종사들에게 내린 명령서입니다. 당일 9월 5일 날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교관들은 금일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극도로 중요한 임무에 참가하기 위해 출격하고 있다. 2. 금일 임무는 알키바르의 핵 의심 목표를 파괴하고 한 대의 손실도 없이 이탈하여 가능한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 3. 본 임무가 내포한 그 의도는 이와 같은 우리의 행동이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이스라엘과 연결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확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4. 본 작전은 명확한 지침이 있기 전까지 그 실행전으로 1급 기밀로 간주한다. 5. 기관들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며 기관들의 성공을 확신한다. 6. 문을 민다. 이렇게 공군 참모총장이 조종사들에게 명령서를 내립니다. 참 정말 어마어마한 명령들이죠. 야, 우리 조종사들 이런 명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6.25 때 많이 해봤겠지만 어쨌든 자, 한 대의 손실도 없이 들어와라. 그리고 성공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 3.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한 소행이다 라고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확전 가능성을 확전해서는 안 된다. 자, 시리아하고 전쟁해서는 안 된다. 그냥 흔적도 없이 때리고 돌아와라. 확전해서는 안 된다. 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이거 1급 기밀이다. 말하지 마라. 그리고 성공해라. 살아 돌아와라. 이렇게 공군 참모총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30분 전투기 8대가 출격합니다. 2000파운드 폭탄, 각기 다른 2000파운드 폭탄 2발씩을 달고 출격합니다. 자, 경로를 보면요. 이거 이제 그동안 쭉 비밀로 있어 왔다가 2007년에 이 작전을 했죠. 그런데 그동안 쭉 비밀로 해왔다가 2018년 중반쯤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공개합니다. 그거 우리가 했다 하고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면서 그때 사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정부가 공개한 도표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출격해가지고 지중해를 따라서 레바논 옆의 지중해 바다를 따라서 간다. 그리고 시리아 영토 쪽으로 가서 시리아를 관통한다. 관통해서 알키바르에 가서 폭격하고 북쪽으로 가서 터키 영토로 들어가서 돌아왔다. 이제 갈 때와 올 때의 경로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시 30분에 출격했다. 그리고 12시 42분, 그로부터 2시간 12분 후에 폭격했다. 첫 번째 폭격을 했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쨌든 이스라엘 정부는 2018년 중반에 이렇게 처음으로 그동안 쉬쉬해갖고 아무도 모르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극비입니다. 고밀도 시리아 방공망을 돌파해라. 자, 그래서 처음에 최초 자료에는 이륙 전력이 8대가 아니고 10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대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대가 출격한 거죠. 8대는 갔고 세대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 했냐? 출격 후 직후에 다마스커스 인근에 있는 레이더 기지가 폭격을 받습니다. 아마 이 세대가 폭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강력한 지대공 레이더 사이트를 없애버리고 또 시리아에게 혼돈을 주는 성동격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대가 아마 이 다마스커스 남쪽에 있는 이 레이더 기지를 폭격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침투 고도는 야간에 해수면 그리고 지상 100m 고도로 쭉 달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m 고도로. 그리고 속도는 시속 900km로 처음부터 끝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전파 통제를 위해서 표적 공격 전후, 그러니까 표적 20km 전까지는 전부 무전까지 전부 통제하고 레이더도 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침묵 상태에서 갑니다. 그러면서 제밍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물음표가 있는데 이거 도대체 뭐냐? 그리고 자, 아까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시리아의 방공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까만 점이 있습니다. 이 까만 점은 뭐냐? 지금 작전 중인 시리아의 전투기, 전투비행단 기지들이에요. 중간에 경로에 전투비행단 기지들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고 시리아의 레이더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이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이걸 관통해서 갔다고?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발표대로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역기역자로 들어가서 반대로 터키 쪽으로 해서 돌아 나오는 거리를 재보니까 총 거리가 한 1900km 됩니다. 그런데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했던 오퍼레이션 작전명 오페라 작전은 총 거리가 2000km였죠. 근데 그 2000km를 날아갈 때 이 F-16들이 어떤 그 연료를 했냐? 바로 이렇게 300갤런짜리 2개, 그리고 중간에 370갤런짜리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450갤런짜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컨포멀 탱크. 그런데 1900km? 물론 당시 F-16은 1인승이었지만 이건 2인승이다. 그리고 전자전 장비가 있다. 그렇다더라도 연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경로는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인데 이렇게 기역자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지중해로 완전히 관통해가지고 터키 영토로 들어가서 때리고 터키 영토로 돌아 나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2300km, 즉 이 연료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연료가 설명이 안 돼요. 굳이 컨포멀 탱크를 붙이고 갈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여기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갔지 않을까? 그러면 왜 굳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째, 시리아를 엿먹이는 것이죠. 니들 방공망 그렇게 많은데 우리 뚫고 들어갔어. 두 번째는 터키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죠. 터키의 영토에 2000파운드 폭탄을 이렇게 무장을 장착하고 관통해서 갔다. 이러면 터키가 기분 나쁘죠. 더럽죠. 그래서 터키를 자극하지 않고 시리아를 엿먹이는 차원에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다. 나올 때는 무장 없는 상태에서 터키 금 좀 살짝 밟고 나왔으니까 그건 좀 익스큐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작전명 소프트 멜로디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연료 탱크의 상태를 봤을 때 2300km짜리 이 터키를 돌아 우회하는 이 경로를 하고 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유추합니다. 더 큐브 목표 확보. 자, 이제 목표 근처에 갔습니다. 여기까지 해수면 100m, 지상 100m 상공에서 납작 붙어서 시속 900km의 속도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표 20km 지점이 되었습니다. 레이더를 켭니다. 랜턴을 켭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승을 시작하고 가속을 시작합니다. 시속 1000km로 가속을 하고요. 맨 처음에는 F-15들이 들어갑니다. F-15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공군, 공정 통제사들, 우리가 지금 CCT죠. 이런 특공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DA, 즉 어떻게 뭐 제대로 폭격이 되고 있는지 마지막에 또 확인도 하고, 그리고 최초 기체에다가 레이저 유도를 해줍니다. 왜냐? 레이저 유도 폭탄인 GBU-27을 쏘니까요. 그래서
딱 거기다가 레이저 유도를 해주고 첫 번째 기체가 쫙 들어가서 팝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속 900km로 100m 저고도로 딱 가다가 고도를 쫙 올려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1000km 가속을 하고 한 10km 전방에서 레이저 유도 폭탄인 GBU-27을 던집니다. 던지면 그 레이저의 유도에 의해서 쫙 날아가서 명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첫 번째 기체는 선회를 합니다. 선회를 하면서 자신의 랜턴, 그러니까 이제 타겟팅 파우더죠. 그 랜턴을 가지고 이 타겟을 주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2번 기체는 그 랜턴 파우더의 주파수와 똑같은 레이저 유도 주파수를 입력해서 레이저 유도 폭탄을 쏩니다. 2번 기는 그냥 쏩니다. 1번 기는 이제 첫 번째 이 공정사들의 지상에 침투해 있는 공정사들의 유도에 의해서 쐈고, 그러면서 랜턴으로 켜고 다시 자신이 유도를 해주면서 2번 기는 그대로 쏘는데, 이 1번 기와 2번 기 각 기체들의 들어오는 시점은 20초씩 차이가 납니다. 20초씩 8대가 20초 간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1번 기가 들어오고 8번 기가 쏘고 나가는 총 시간은 3분 만에 끝납니다. 3분 만에. 그래서 1번 기가 자기는 쏘고 선회를 하면서 자신의 랜턴 포드로 2번 기의 레이저 유도 포탄을 조사를 해줍니다. 이걸 LGB 버디 레이즈 가이드 작전이라고 합니다. LGB 버디 레이저 가이드 작전.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주고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3번기는 GBU-15를 쏘죠. 여기는 이제 TV 시커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뒤에 있는 무장사 끝까지 TV 시커를 보면서 그대로 유도해줘서 꽉강 명중을 2발씩 해서 각 4발 3번기, 4번기가 명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기가 들어옵니다. 이건 F-16이죠. 여기에는 벙커버스터 BLU-109를 제담 키트를 장착한 정밀 유도폭탄 GPS 유도폭탄입니다. GPS 유도폭탄인데 벙커버스터예요. 2000파운드. 그런데 벙커버스터를 하려면 내려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F-16들은 로프트 전술을 합니다. 그래서 쫙 들어오면서 지난 오페라 작전할 때는 목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틀면서 목표를 봤죠. 그런데 지금은 GPS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멍텅구리 폭탄이었으니까 자신의 실력으로 정확하게 명중해야 되지만 지금은 GPS 유도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뭐 틀면서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GPS 유도 입력이 딱 돼 있죠. 여기에는 좌표와 그리고 3차원 고도까지도 입력이 다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내려 꽂아야 되니까 벙커버스터니까 들어가면서 기술 확 들고는 들면서 던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투포함 같은 거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고도에서 쏘는 것이 아니고, 고고도에서 그냥 낙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면서, 위로 전투기가 올라가면서 툭 해서 툭 이렇게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던집니다. 던져가지고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밑으로 내려 꽂히도록, 그래서 벙커버스터가 쑥 들어가서 지하에서 터지도록 이 로프트 전술을 해서 20초에 한 대씩 들어와서 2발씩 벙커버스터를 내려 꽂아서 8발의 벙커버스터를 내려 꽂아버려요. 다 명중했습니다. 자, 폭격전에 before 이렇게 생겼는데 애프터 완전히 그냥 평탄화 돼버렸죠. 아무것도 없죠. 그냥 세멘트 바싹 그냥 이렇게 가른 것처럼 평탄화 돼버렸습니다. 총 노출 시간 3분 만에 8대의 전투기들이 착착착착 들어와서 알아서 쏘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알아서 돌아와야 돼요. 편대 기동 이런 거 없어요. 알아서 그냥 살아서 돌아와라, 이 경로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이스라엘인지 들키면 안 되니까 알아서 돌아와라. 전투기 만나면 알아서 전투하고 알아서 와라. 편대 이런 거 없다. 뭐 여기 호위기 이런 거 없다. 그냥 알아서 와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알아서 하다 보니까 돌아오다가 한 대가 자기가 판단한 겁니다. 야, 옐로탱크 다 썼는데 이거 굳이 매달고 갈 필요 있냐? 아주 한참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옐로탱크를 떨어뜨린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근데 여기 어디입니까? 터키 영공입니다. 터키가 이 옐로탱크를 주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어로 뭐 주의 뭐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들켜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왔어요. 자, 시리아 방공망은 완벽하게 침묵했습니다. 코드 애리조나 뭐냐? 작전 성공했다라는 이 소프트 멜로디 작전의 작전 성공 코드예요. 애리조나 딱 하면 성공 이 말입니다. 실패는 뭐 텍사스인지 유타인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인지 어쨌든 성공은 애리조나였습니다.
자, 성공했다. 자, 그래서 왜 성공했냐 보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시리아 방공망이 전부 셧다운이 된 거예요. 이 많은 시리아 방공망이 완전히 전부 셧다운이 된 겁니다. 어떻게 셧다운됐냐? 처음에는 시리아 방공망이 갑자기 레이더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함정들이 번쩍 나타났다가 그리고 쑥 하고는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나중에 항공 전문가들이 막 분석을 할 때 BAE 시스템에서 만든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슈터 그리고 NCCT, N슈터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이 걸프스트림 550 이 비행기가 엘린트 그러니까 전자전 정찰기 그리고 전자전 하는 그런 기체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얘가 나가가지고 시리아에 그냥 방공망 전부 다운시켜버린 겁니다. 어떻게? 안테나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침투해가지고 거기다가 스파이웨어 심어가지고 파괴시켜버리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하늘에서 안테나를 타고 들어가서 이 네트워크에 침투해가지고 시리아의 방공망 전체를 다운시켜버린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진짜 우리 이런 거 가져야 됩니다. 북한 방공망 우리 스스로 그냥 셧다운 시켜버리는 이런 거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거. 이걸 가지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항공 전문가들이 분석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시리아 방공망 완전히 제압하고 끝났는데 이제 대담하고 아주 발빠른 후속 외교 조치를 합니다. 뭐냐? 거기다 연료 탱크를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긴급하게 전화합니다. 야, 우리 미안하다. 우리 사실은 시리아 영토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정말 잘못해서 한 놈이 살짝 금을 밟았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 떨어뜨렸는데 너희들한테 전혀 우리는 피해 주려고 한 게 아니다. 무장도 없었다 그때는.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당시 이제 지금이야 뭐 10여 년이 지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하고 막 하고 있지만 그때는 미국하고 사이 좋을 때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제 이러고 자, 그 대신 또 일단 미안한 건 미안한데 에르도안 너가 저 시리아 대통령 놈에게 내 말 좀 전해줘라. 자, 이렇게 좀 전해줘. 첫째, 이스라엘은 앞으로 시리아 핵 용인 안 해준다. 절대 시리아 핵 용인 안 해준다. 둘째, 시리아를 향한 추가 공격 계획 현재 없다. 이제 우리 끝이다. 이제 공격 안 한다. 3. 이스라엘은 현 상황 이렇게 전쟁하는 거 원치 않는다. 평화를 희망한다. 니들 어때? 자, 4. 시리아가 이번 공격을 묵과해 줄 시에는 우리 이스라엘도 시리아에 핵 개발했던 거 비공개해 줄게. 니들 핵 개발한 거 우리 알려버리면 니들 제재 맞잖아. 자, 어떡할래? 이거를 시리아 대통령에게 좀 전해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에르도안이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시리아 대통령이 오케이, 알았다. 내가 제재 맞는 것보다 그래. 알았다. 이제 모른 체 하자. 해서 이게 2007년도에 폭격을 했는데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이 약속 때문이었던 겁니다. 에르도안 오케이 해줬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총리예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부시 대통령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은근히 좋아하는 표정 짓습니다. 야, 내가 안 나서고 해결해줬네. 잘했어. 자, 그리고 모두 침묵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후 판단을 했는데 잘했다 그래. 그리고 연료통 떨어뜨린 걔도 잘했다. 전술적 판단 우리 인정한다. 처벌 안 해. 잘했어. 자,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모든 세계 언론이 이제 백인 닥트린, 예방적 선제 공격. 이제 용인된 거다. 그래. 핵 이런 거 예방적 선제 공격 해야 되는 거다. 라는 평가들이 막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인 닥트린, 예방적 선제 타격.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자, 1부의 오페라, 2부의 시리아 핵시설 공격하는 소프트 멜로디 알려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